맥라렌 스피드테일, 진짜 하이퍼카처럼 생겼으면서 진짜 외계인이 끌고 다닐 만큼 미래지향적으로 생긴 차량으로서 맥라렌 그룹이 2018년 10월에 공개한 차량입니다. 한정판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106대 모두 완성돼서 고객들한테 양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차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차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가 없고 카메라가 좌우분에 수납돼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사이드 미러를 없애고 카메라를 다는 차량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자동차의 멋의 포인트가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살짝 아쉬운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관능적인 고성미가 살아있음을 보고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 차량의 간단한 재원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4.0L V8 트윈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의 합작으로 3999cc 1036마력이라는 정신이 나갈 것만 같은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000마력이라니 이게 현실 가능한 출력인가 싶기도 한데요. 제로백은 3초로서 아주 살짝 아쉬움을 자아내지만 최고속도 403km/h라는 한 번 더 기저귀를 갈고 와야 할 지경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공차 중량은 1597kg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정석적인 무게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비는 6.4km/L로 하이브리드답지 않지만 하이퍼카치고 납득할 만한 수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약 24억 8천만원, 즉 25억가량 하는데 이미 완판되었다고 하니 제가 사볼까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다음 생을 노려봐야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저를 말리지 말아주세요. 게임 내의 성능은 어떨까요?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향간에 흩날리는 말처럼 길쭉길쭉한 외관 때문인지 최고 속력은 좋다만 코너링이 정말 암울할 지경입니다. 물론 코너가 아예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엑셀링을 하며 코너를 돈다라는 개념을 차분히 내려놓으셔도 좋을 정도인데요. 얼마나 언더스테어가 심한지 어제 먹은 식사가 아직도 소화되지 않고 위에 얹혀있는 기분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힘 덕분 아닌 덕분인지 출발 시 휠스핀 현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출발 또한 마냥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또한 아쉽습니다. 가속력도 동급 클래스 대비해서 참 애매한 느낌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판단을 내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빼먹을 뻔했는데 심지어 브레이킹 성능도 애매합니다. 안되는 게 아닌데도 참 무겁고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랄까요? 튜닝을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원래는 최대한 순수한 튜닝을 위주로 리뷰를 전해드리는데 리뷰 최초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구동 방식을 바꿔가면서 탄 차량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후륜인 상태로 풀 튜닝을 해서 레이스에 참전한다면은 한 번의 레이스 도중에 최소 5번은 레이스 나가기 버튼을 잡게 되며 최소 3번은 키보드던 패드던 분노로 꾹 켜잡게 돼버립니다. 출발 시 트랙션 컨트롤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휠스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정상적인 코너링은 사뿐히 포기하시는 걸 추천드릴 정도입니다. 엑셀링을 조금이라도 코너에서 행하는 순간 바로 360도 드리프트 춤을 춰버리는 만취 차량이 되어버리니까 말이죠. 최고 속력 하나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지만 브레이킹 성능도 참담하고 코너링은 쓰는 숨만 짓게 되며 가속력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이 차량으로 레이스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4륜으로 튜닝을 해주신다면 최고 속력은 아실지라도 훌륭한 가속력과 훌륭한 코너링을 지닌 머신으로 재탄생하게 되며 안정성이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몰기 좋은 느낌을 선사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튜닝한 하이퍼카다운 손맛을 제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웃픈 일은 이런 스피드테일을 탈 거면 그냥 맥라렌 세나를 타고 말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점점 채우게 되는 건 피할 수 없다는 게 참 여러모로 애매하네요. 맨 처음에 사이드미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슬슬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의 기술적 디자인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사이드미러가 사라지고 이를 대체하는 카메라가 서서히 많아지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사이드미러는 폭우 또는 결로현상 등등 여러 자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보이지 않고 하나하나 신경 써줘야 한다는 점,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시야가 한정적이라는 점으로 인해 단점이 많은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도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완벽한 것은 아니며 고장이 났을 시에 후속적인 조치에 따른 비용 차이, 유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더욱 단절되는 시야 문제 등등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그런 문제가 없어지겠지만 내연기관의 가슴을 울리는 사운드, 살짝은 고전 투입할 수 있어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미러들의 향연이 그리운 저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차츰차츰 사라지는 현상은 살짝 아쉬운 느낌을 들게 하는 차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게임 생활 보내시길 바라면서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